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과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지혜,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행복을 찾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얼마나 자주 나시나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화를 나게 한 사람에게 그 화를 그대로 쏟아내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를 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될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화를 나게 만든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하고 잠시 시간을 가지면 문제에 대해 더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를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화를 낼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또는 명확하게 경고할 말을 할지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났을 때 그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숫자 10가지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화가 나면 더 세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불필요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흥분하면 쉽게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 사리가 밝고 온화한 사람도 분노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이처럼 화가 났을 때는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분하면 토리를 쳐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참견하거나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물론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라며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세 번째 화를 냈을 때 뭐가 바뀔지 생각하라.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라. 약은 맛이 쓰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롭게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네. 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결국 당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의 악의적인 태도를 오히려 나의 호의로 바꾸어 놓는다면 결국 상황은 호전될 것이고 진정한 대인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불행을 느낀다면 한번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들을 되돌아보세요. 그것이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자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각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완성에 도달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같은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역할 모델을 찾고 싶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화는 그저 한때의 감정에 불과하며 화를 억누르지 않으면 결국 화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분노는 무시하고 내가 잘 사는데 집중하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들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과거와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음속에서 접어두고 그것을 뒤로 한 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며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치 그 속에서 과격함이나 멋을 찾으려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분노 속에는 결코 좋은 것이 없으며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화를 내고 멱살을 잡거나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자신을 바꾸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창문이 더럽다면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창이 더럽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을 봐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감정을 느끼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상황도 쉽게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화를 낼 일이 생길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없죠. 따라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의 발작에 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요.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6번째,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밝고 환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듯이 자신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올곧게 볼 수는 없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상황도 쉽게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에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화를 내게 될 상황이 오고 내게 이득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표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남에게 맞춰가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늘 내 선을 넘으려 하며 어디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을지 계산하게 되죠. 그렇기에 사귀기보다는 나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더 공손하게 대하려 하죠. 그런 태도는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이 나와 나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맞춰가며 잘해줄 필요가 없다.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현재 놓인 상황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써라.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 우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바꾸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실 일러스트.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대가 만일 수모를 당했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힘써라. 그대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라. 사람들은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어차피 성인이 될 수 없으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된다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8번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를 현명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를 한 번의 평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며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질 수 있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람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과정이죠.
이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용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며 당신이 그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끈으로 계속 얽혀있게 됩니다.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놓아줘야 합니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로 인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가 전염되며 당신 자신도 다시 그 분노를 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죽달싹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10번째 상대방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에게 이기고 싶다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11번째 관점을 변화시켜라. 길가에 피고 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를 건네기로 마음먹으면 분명 누군가는 웃으며 받아줄 것입니다. 행복은 특정 조건을 갖추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즐거운 공간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나눈 화에 대한 대처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화를 무조건 참거나 그 자리에서 터뜨리기보다는 화를 잘 내고 잘 참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소중한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가 날 일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